반갑습니다. 영세대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연세대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수학 심화과정의 모집 정원이 40명이고요. 과학 심화과정이 80명 내외인데요. 물리와 지학과정은 40명 내외, 화학과 생명은 40명 내외입니다. 과학 사사과정은 분야별로 1명 내외인데요. 물리, 지구과학, 화학, 생물 각 1명씩 있습니다. 정원 외 모집도 있고요. 일단 심화과정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올해부터 바뀐 게요. 현재 서울시 및 경기도 고양시나 부천시나 광명시나 안양시 소재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교사 추천을 받은 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 사사과정 같은 경우에도요. 2024년 현재 서울시 및 경기도 고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소재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으로서 타 대학부서의 과학영재원 또는 교육청 소속 과학영재원 분야에서 재학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수료한 자의 경우 교사 추천을 받은 자는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과학사사과정은 본 교육 영재교육원 심화과정 수료자 대상으로 진급 및 타 영재원 수료 대상자에 한해서 신입 학생 2개 트랙으로 선발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 조건이 있는데요. 이거 잘 읽어보시고요. 일단 영재원에서 일단 첫 번째가 접수는 쉬워요. 연세대 영재원 같은 경우 1차 전형에서는 지원서랑 그리고 교사 추천서와 전형료만 입금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사과정 지원자의 경우는 증빙 서류 필요하겠지만 전형료만 이렇게 입금하고 이 지원서랑 추천서만 받으면 1차를 볼 수 있고요. 1차 시험에는 영재성 및 창의성 검사 문제가 나오고 약 90분 동안 시험 보고요. 1차에서 시험 점수로 잘라서 어떻게 보면 1.5배 숨겠죠. 그리고 나서 2차 전형에는 11월 2일 날 면접을 해보았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바탕으로 인성 면접도 보고, 영재성 지필시험도 보고, 심층 면접뿐만 아니라 본인이 지원한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심화된 내용을 공부해야 되겠죠. 초등 6학년 중1 친구들이 똑같은 시험을 보게 되고요. 어, 되도록이면은 중등과정 심화와 고등과정까지 진도를 나가 있는 것들이 유의하게 됩니다. 자기소개서 문항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의 수학, 과학 능력에 대해 기술하세요. 자신이 잘하는 강점, 못한 약점, 다 학습적인 부분을 했으면 제일 좋고요. 수학, 과학 능력도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좀 더 뛰어난 부분 적으면 되겠고요. 어느 정도를 배우고 있다, 어떤 진도를 배우고 있다, 난 무슨 경험이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수학, 과학 문제는 탐구했던 것들 있잖아요. 뭐 대회를 나가기 위해 준비했던 것들을 녹여내면 되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어떻게 보면 꿈이죠. 장래 희망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정 거칠 건지, 앞으로 또 어떠한 이루고 난 이후에 무엇 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 미래 설계에 대한 부분에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분석해 보겠는데요. 이게 올해 2024년도에, 2025학년도 기출문제입니다. 수학은 8문제 나왔고요. 과학도 한 8문 나왔는데, 과학 분야 지원한 친구들은 수학도 봐요. 근데 수학 분야 지원한 친구들은 수학만 봐요. 근데 여기 8문제에서 더 난이도 높은 수학 문제가 4개가 더 추가가 됩니다. 보시면 알겠듯이, 아시다시피 중등학교만 배워서는 풀 수 없고요. 고등과정까지는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접은 1대1로 받고요. 지원 부정을 물리면 물리에 관련된 이론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등학교,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좀 준비하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요거는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죠. 비슷합니다, 유형이요. 이런 것도 수학 문제고요. 과학도 지구과학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요런 건 사실 중등 교과 과정 심화만 돼 있어 풀 수 있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야지만 써낼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적으로 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과정까지 지금 현재 교육 과정에서요. 그냥 물리원, 화학원, 지구과학원, 생물원 이런 것처럼요. 중등과학과 고등과학까지 좀 섭렵해서 공부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뭐 책을 많이 읽었거나 상식이 많은 친구들, 또 쓰는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 요런 것들, 요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행을 많이 안 해도 이런 내용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배경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재교육원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이 좀 길어야 돼요. 그래서 내공을 많이 쌓아야 되고, 특히 이제 영재학교를 준비하거나 과학고를 준비한 친구들은 이런 공부를 미리부터 좀 앞당겨서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영재원 준비를 할 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잘 써내는 건 아니고요. 이론만 가지고서 그런 문제를 풀기보다는 걔네들 배운 것들을 좀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응용하고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배운 내용을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듯이 현재 흥미를 가지고 있는 수학 또는 과학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하기 위해서는 탐구 활동이 중요하고요. 발명도 좋고요. 과학과 관련된 발명. 그리고 전람에 대해 나갔던, 탐구대에 나갔던 그런 탐구 내용도 중요합니다. 또는 영재교육원에 다녔던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영전에서 했던 산출물이 있습니다. 그것들 좀 응용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연세대 영재교육원 입시도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올해 시험 보고 합격한 줄 축하하고 또 잘 준비해서 내년에 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